의사가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브로콜리를 먹습니다. 혹시 브로콜리를 소시지나 가공육과 함께 자주 드십니까? 네, 거의 매일 먹습니다. 그 습관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칼륨이 가공육의 나트륨과 인과 만나면 신장은 몇 배 더 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후에야 알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식습관을 바꿨더니 검사 결과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피해야 할 3가지 조합만 알면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습관을 곧바로 만들곤 합니다. 그 음식이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먹기 시작하고 더 많이 먹을수록 몸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진료실에서는 제가 그분들을 바로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왔는데 그중에는 특히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채소를 많이 먹기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주 언급되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브로콜리가 몸에 가장 좋은 식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실제로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채소를 특정한 음식들과 함께 먹게 되면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식습관과 결합될 때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본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신장이 손상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신장은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도 뚜렷한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몇 년 전 어느 아침 한 어르신 남성이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신장 기능과 관련된 수치가 이전 검사 때보다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게 된 이유는 그분이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 식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자 가족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브로콜리를 넣은 요리를 자주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식사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매우 흔한 한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소시지나 통조림, 고기 같은 가공육과 함께 볶아 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합리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짠,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먹으면 식사가 더 균형 잡힌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이 몸의 여과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보통 많은 양의 소금과 인과 관련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몸에 들어오면 비교적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로콜리는 다른 많은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꽤 높은 채소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신장은 이런 미네랄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우 특히 수십 년 동안 계속 일해온 신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과 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인과 칼륨의 양이 동시에 증가하면 신장의 여과 시스템은 체내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다면 이런 반복적인 부담이 신장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에 점차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께 신장을 매우 정교한 정수 시스템에 비유해 설명하곤 합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미세한 여과 구조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마치 매우 얇은 그물과도 같습니다. 이 그물들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남겨두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혈액 속 미네랄과 전해질의 양이 자주 크게 변한다면 이 여과 시스템은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담이 실제로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브로콜리와 가공육을 함께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다시 조정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음식 조합을 바꾸자 그의 신장 기능과 관련된 수치는 점차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영양에서는 단순히 각각의 식품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서로 어떻게 조합하는지도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조합은 몸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합은 오랫동안 반복되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장기들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매우 좋은 채소이지만 때로는 바로 그런 조합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로콜리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채소는 여전히 영양 가치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다만 이 채소가 건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단지 음식 조합의 몇 가지 작은 부분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주의를 드리는 식습관 가운데에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을 때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3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음식 조합 습관들 가운데 2번째 유형은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겨울 오후 한 연세 많은 할머니가 아들 손에 이끌려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특히 소변량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식사에 대해 제가 여쭈어 보자 아들은 어머니를 매우 정성스럽게 돌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따뜻하게 푹 끓인 음식이 어머니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는 뼈를 오랫동안 푹 고아 국물을 끓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매 끼니마다 뜨거운 뼈 국물 한 그릇이 있었고 곁들여 삶은 채소 한 접시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채소 가운데에는 대개 브로콜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사는 많은 가정에서 매우 영양가 있는 식사라고 믿습니다. 뼈 국물은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음식으로 여겨지고 푸른 채소는 식사를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조합이 때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끓인 뼈 국물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과 관련된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많은 양으로 몸에 흡수되면 신장은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시에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에서 상당한 양의 칼륨까지 함께 들어온다면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몸이 여전히 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거나 이런 식습관이 여러 날 계속된다면 다리 부종이나 피로 또는 소변량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할머니는 결국 입원하여 몸속 수분 균형을 관찰하고 조절해야 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된 뒤에는 저희가 가족과 함께 일상 식사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진정으로 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에 맞아야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뼈 국물의 경우에도 가끔 적당한 양으로 드신다면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많은 양을 계속 드신다면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특정한 한 가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영양 가치가 높은 채소입니다. 뼈, 국물 역시 항상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미네랄 공급원이 매일 식사에서 높은 빈도로 함께 나타나면 신장의 여과 시스템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식습관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몸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믿는 또 다른 식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보통 아침 식사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예전에 60이 조금 넘은 한 남성 환자와 나눈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대신 더 자연스러운 식품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 2개와 찐 브로콜리 한 접시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건강한 식사였습니다. 고구마는 소화에 좋다고 하지만 이런 습관을 거의 매일 몇 달 동안 유지한 뒤 그는 다소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그의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칼륨이 많은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로콜리 역시 비교적 높은 칼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칼륨 공급원이 한 번에 많은 양으로 섭취되면 특히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뒤 아침에 섭취할 경우 혈액 속 칼륨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이를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신장이 예전처럼 빠르게 여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여러 끼에 나누어 드시라고 권하곤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 주어도 몸이 훨씬 더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영양은 단순히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목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각각의 식습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던 것들도 삶의 각 단계에서 몸에 더 잘 맞도록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로콜리를 식사에서 완전히 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조합하여 먹는다면 이 채소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매우 유익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음식들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때 우리를 걱정하게 했던 음식들도 건강한 식단의 유익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역시 올바르게 조합하고 적절한 양으로 섭취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조합 외에도 많은 분들이 종종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작은 부분만 바꾸어도 몸이 음식에서 흡수하는 미네랄의 양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브로콜리를 일상 식사에 계속 포함하고 싶을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르신 환자분들과 나누는 많은 대화 속에서
자주 깨닫게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의 조리 방식은 때로 그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료를 고르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가장 신선한 채소를 찾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작은 습관이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방식을 뜻하지 않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브로콜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은 영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풍미를 더하기 위해 기름에 살짝 볶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조리 방식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매우 간단한 한 가지 준비 방법을 종종 권해드립니다. 바로 사용하기 전에 브로콜리를 몇 분 동안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일부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버리게 되면 몸이 채소에서 흡수하게 되는 미네랄의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식단에서 칼륨 섭취량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몇 분 정도 끓는 물에 데친 뒤 건져내어 다른 요리에 사용하면 브로콜리는 여전히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영양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작은 부분은 채소를 데친 물을 다시 국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하는 습관 때문에 그 물에 영양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단에서 미네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 물을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끼 식사에서의 브로콜리 양입니다. 영양학에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식사에서 소량의 브로콜리만으로도 몸에 유익한 여러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점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여과 시스템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브로콜리를 식사의 유일한 음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식품들과 함께 먹게 되면 몸은 훨씬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약들은 특히 혈압이나 심장과 관련된 약물의 경우 몸이 전해질을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먹는 시간과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먹는 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생리적인 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장의 건강은 보통 단 한 번의 식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식습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 음식의 조합, 그리고 조리 방법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도 우리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여전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약해질 때까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돌보는 일은 일상생활 속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조리 방법, 그리고 음식의 조합에 대한 작은 주의만으로도 몸의 여과 시스템이 훨씬 편안하게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식사 습관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가족이나 또래의 친구들과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식사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더 잘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 환자분들께 진료를 마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이 큰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식단이 필요하고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별한 식품을 먹어야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진료를 하면서 관찰해온 현실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신장의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식사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식사는 분명한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왜 자신의 신장이 약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통증을 느낀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도 여전히 평소처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도 계속 먹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매일의 식사 습관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많은 작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짠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네랄이 많은 한 가지 식품을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반복되는 작은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정수기와 같아서 너무 많은 부담을 계속 처리해야 한다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은 변화들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몸은 충분히 적응하고 더 안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브로콜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 채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맞지 않는 음식 조합을 피하고 조리 방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며 적절한 양을 유지한다면 브로콜리는 일상 식사에서 매우 유익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과일이나 양파와 같은 식품 또는 부드러운 양념 방식과 함께 적절히 조합한다면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식사에서 몇 가지 작은 부분만 바꾸었는데도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검사 수치들 가운데 일부도 서서히 다시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면 차이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인 음식 하나만을 따로 보지 마십시오. 그 음식들을 서로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목록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합입니다. 그 조합이 균형을 이루면 몸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한 물질은 남기고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신장이 피로해지기 시작해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여과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에서부터 신장을 돌보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조리 방법, 음식 조합에 대한 작은 관심, 이처럼 매우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신장이 오랫동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면 몸 전체가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영양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식사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이야기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평안한 나날을 오래도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